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운동하기에 앞서서 오늘 개소리를 잠깐 늘어놓을까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죠? 가장 큰 이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 6월 3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또 어떤 게시거리를 할지, 그리고 그 한덕수가 또 혹시나 탄핵이 된다면 최상목은 또 어떻게 할지. 근데 뭐 탄핵할 것 같진 않죠. 지금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을 하면서 어떤 또 불쏘시개를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뭐 그렇고, 그 다음 하나 더. 이제 이거는 계속된 좀 이슈예요. 계속된 이슈인데, 청년 실업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진짜 심각해요. 이거를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되는지 사실 감도 안 잡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뭐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는 이런 뭐 자영업자들의 높은 폐업률, 그 다음에 실업 문제, 청년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도 마찬가지고 노년층도 마찬가지예요. 이 벌이를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시장 경제,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을 할 곳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 사실 그래요. 제가 인터넷 짤 중에 굉장히 좀 감명받았던 짤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수행평가인가? 뭐 하여튼 그 빈민국의 아이를 놔두고 사진을 이제 놔두고 어떻게 느끼는지 쓰라고, 그 주관식으로 쓰라고 해놓은 건데, 출제자의 의도는 그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저 빈민국의 아이, 정말 굶어서 뼈밖에 안 남은 저 앙상한 저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새끼 밥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먹기 싫은 반찬 투정도 할 수 있고,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반찬 투정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 잘 먹고 좀 더 이런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끼겠습니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 이제 정답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초등학생의 답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정말 감명 깊게 그 짤을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도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편집할 때 검색해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취지는 그거였어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내 행복을 느끼는, 그게 이제 나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됐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 실업 문제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요. 그래서 너네가 힘들고 돈 안 주는 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반대로 그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백수들이라고 할게요. 저도 백수니까 뭐 백수라고 하면 되죠. 백수들을 보면 그냥 무작정 노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장님이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사장님이 차를 갑자기 바꾸셨어요. BMW 7 시리즈로. 차 좋습니다. 제가 그거 타고 같이 출장도 다니고 했었는데 와, 차 진짜 좋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살아 계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뭐였더라? 전무였나? 고문님이었다. 고문. 회사의 고문으로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차를 하나 받았었어요. 그 헛자 남바로 하나 받아가지고 그랜저 HG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랜저 HG를 타면서 좋다, 굉장히 좋다. 왜냐면 그때 제가 타던 차가 그랜저 XG였거든요. 당시 시세가 180만 원이었나? 240, 180, 뭐 한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거 이제 사고 나가지고 뒷창문이 내려가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창문을 올리고 싶으면 제가 뒤로 가서 문을 열고 창문 올리는 스위치를 작동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줬어야 됐어요. 어쨌든 그런 차를 타다가 그랜저 HG를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휘황찬란하고 이 글로시한 내부 마감재들, 그리고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나가는 그 디젤의 힘, 굉장히 또 정숙한 느낌 좋았는데, 그랜저 HG 하나 저는 단점을 하나 꼽으라면 그겁니다. 일단 조수석 시트에서 스프링 튀는 소리가 막 계속 나요. 조금만 흔들리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 소리가 막 납니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뒤에 창문을 열잖아요. 뒤에 창문을 열면 이 공기가 부딪히는 그 소리, 뭐라고 하죠? 펑펑펑펑펑펑펑펑 이런 소리가 나요. 마치 베이스를 나이트 가서, 제가 나이트 딱 한 번 가봤는데 어쨌든 그 큰 스피커 앞에서 베이스 소리를 듣는 느낌. 푸푸푸푸푸 이러면서 막 고막이 터질 것 같아. 그런 어떤 공기역학적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좋았어요. 무게에 비해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내부 넓고,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하나 더 단점이 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한 직후에는 브레이크가 너무 예민해요. 뭐 그게 유압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주차장에서 나갈 때는 브레이크 살짝 발만 올려도 막 꿀렁꿀렁 이러면서 서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브레이크가 또 예민하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들기도 하고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차가 좋았어요. 근데 그 사장님의 BMW 7 시리즈 그걸 몰고 출장을 갔다가 3시간씩 그 차를 타다가 오면 그랜저 HG를 타면 뭐 달구지 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BMW와 HG의 이제 극명한 차이는 그 고속에서 느껴집니다. 고속에서 진짜 이 핸들의 안정감,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차체 이제 그때 BM7 시리즈 그것도 L 버전이었거든요. L이니까 이제 롱바디죠. 그래서 그런 건지 롱바디가 휠 베이스가 이렇게 긴 게 맞나요? 그게 더 커서 그랬나? 뭐 어쨌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안정감이 차이가 많이 났고, 근데 저속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껴가지고 뭐 HG 차 잘 탔습니다. 저는 아빠가 이제 어디 가실 때 제가 뭐 대리운전을 좀 했었거든요. 아버지 술 드시고 야 좀 데리러 와라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갔다가 제가 차를 몰고 오고 이랬었는데 뭐 어쨌든 그 차 얘기를 꺼낸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 월급을 이제 168만 원, 처음에는 163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러다가 168만 원으로 오르고, 그리고 174만 원까지 올랐다가 퇴사를 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차를 바꾸고 나서 이거 저거 월 250 정도 리스비가 나가는데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거 돈도 아니다 입니까?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 월급은 170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님들이
사업을 자기가 일으키고 그리고 유지하면서 계속 큰 매출을 만들어내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뭐 그런 거 좋죠. 좋아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당연한 게 너무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롯데마트를 생각해 볼게요. 롯데마트 그리고 뭐 롯데 어떤 다른 그룹들도 많겠죠. 그 롯데마트에 정말 많은 일을 하는 분들, 뭐 카트 정리하는 분들 힘들 거고 캐셔 분들도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뭐 물건 진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고생들을 하지만 돈은 누가 제일 많이 벌어가죠? 롯데 회장님이 제일 많이 벌어가겠죠. 회장, 부회장, 뭐 임원 이런 사람들이 그룹의 회장들이 많이 벌어갈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면 망했을 때는 또 누가 책임지나요? 이제 해고라는 방법으로 또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책임을 집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담당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돈은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근데 잘 될 때는 그 잘된 어떤 대가 이런 거는 회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챙겨가요. 그래서 월급을 12억을 받아갔답니다. 2012년인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죠. 지금은 뭐 롯데가 망해서 뭐 철수를 한다느니 어쩌느니 뭐 하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떡하죠? 그 사람들의 뭐 임금 삭감보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노동자들의 해고, 희망퇴직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해고를 했다.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부담을 안겠지만 또 그러면 또 실업급여 나가야 돼요. 우리 사회가 또 그런 걸 또 부담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대표와 노동자,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여기 위에 있는 피라미드가 실제 부를 많이 가져가게 돼서 계급 구조, 인원의 계급 구조는 이렇게 피라미드겠지만 실제 수익 구조는 역 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벌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좀 욕심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어디 있냐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이라는 우리만이 아니죠.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 그러면 법인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라는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롯데를 경영하는 롯데라고 안 할게요. 롯데라고 하면 또 제가 롯데에 고소 먹을 수가 있나? 상관없나? 롯데라고 안 할게요. 그 어떤 기업, 법인 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 법인과 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대표이사 또는 사장, 임명된 사장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법인의 사장과 부사장, 뭐 임원, 그 다음에 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이런 식으로 많은 계급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 어떤 직책 중에 하나가 사장인 거지. 사장이 이꼬르 법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 하면 누구 거죠? 이재용 거죠. 원래 이건희 거였다가 지금 이재용 거. 우리가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수익은 누가 가져간다? 이재용이 가져간다. 이게 당연한 공식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암이 걸리면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거, 뭐 수술적인 방법을 쓰거나 약물적인 방법을 쓰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걸 치료를 하는 게 맞죠. 자, 그거랑 더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암이 걸렸는지 추적을 또 해야 돼요. 내 앞선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생활 습관이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이 쪘어요. 살이 쪄서 어디가 아파. 몸이 막 안 좋아. 그 다음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혈당이 너무 높아서 막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몸을 뭐 피를 싹 빼가지고 당을 다 분리하고 다시 넣을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여기 뭐 피를 싹 뺐다가 지지를 걸러가지고 다시 넣을 거예요? 아니죠. 약물을 먹으면서
약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지혈증이 이 당뇨가 이렇게 생겼는지 앞선 어떤 생활들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서 있었던 이 생활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으니까 이 원인부터 파악하고 이 원인들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 실업 문제는 보면 청년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당장에 그냥 긴급 수술 이걸로만 끝내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우리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아니면은 공론화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원인부터 좀 바꿔나가야 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참 어떤 사회 연구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고작 이 뭐 천장에 머리가 닿는 이런 좁은 다락방에서 운동하는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이거는 진짜 100%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 정말 심각해요 지금.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거고 그리고 지금 양질의 일자리와 어떻게 보면 뭐 저질의 일자리 그런 일자리의 어떤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우리 백수들 중소기업에 시계 뒤이고 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 순서가 정해지죠. 줄이 세워지죠. 그래서 그 줄에 맞춰서 그 서열에 맞춰서 수익을 얻어가는 거 그것도 한편으로는 옳은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노력과 더해서 가진 재능들 이런 것들로 줄을 세웠으니까 그 서열에 맞춰서 주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미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지금 사회에 나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때 경제 활동 인구로 편성이 됐을 때 그때 경제 활성이 아니라 경제 참여 인구로 편성이 됐을 때 그때 어떤 노력을 한다면 누구보다 위험한 일을 하거나 누구보다 고된 어떤 노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좀 이득을 줘야죠. 근데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해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공부 못했던 너네는 돈 조금만 벌어가. 그래서 지금 저는 거기서 오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년이 되고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부를 좀 못했던 사람들, 뭐 선천적으로 머리가 나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을 거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을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넌 한계가 이제 정해진 거야. 너는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해도 너는 최저임금에 이제 수렴할 거야. 이러면 살아갈 맛이 날까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이번에 배민, 저도 오토바이도 이제 스쿠터도 있고 하니까 배달을 해볼까? 이제 개인 배달을 배민이나 쿠팡을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기웃기웃 하다 보니까 배민이 이번에 그 독일 본사로 돈을 보낸 거, 성과금 보낸 거 보셨어요? 배당금? 와, 장난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배달 기사님들한테 줬거나 또는 고객들의 어떤 수수료를 낮춰줬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죠. 투자를 했던 본사가 그 수익을 대다수를 가져간 거예요. 그럼 고생은 누가 했다? 내 본업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이 배민에 시켜먹은 고객 그리고 그 배민에서 나온 콜을 가지고 위험하게 운전해서 오토바이 운전해서 배달해준 기사 이런 사람들이 고생했고 그 다음 배민 본사의 어떤 상담원들 이런 사람들이 또 고생했지. 이 투자를 많이 한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그런 수익을
가져간다?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이런 사회로 가게 되면 사회가 점점 더 무너져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를 또 재미없게 한 것 같아서 일단 뭐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운동하는 모습 보러 왔는데 이게 뭐냐 이럴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센치해졌습니다. 제 영상을 그래도 좀 꾸준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러고 있어요. 자주. 저는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오늘 80.0이에요. 살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쨌든 몸도 나름 보기가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운동을 할 건데 오늘은 윗몸 일으키기는 생략할까 합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그 토요일날 90개를 했고 오늘 월요일 100개를 할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푸시업 100개, 스쿼트 100개 딱 요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푸시업이 좀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푸시업을 4세트로 나눌 겁니다. 25, 그 다음에 스쿼트 100개, 그 다음 푸시업 25 요렇게 할 거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스쿼트를 3개로 쪼갤까? 25, 30, 25.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들 다시 정정합니다. 푸시업 25개, 스쿼트 40개, 그 다음 푸시업 25개, 스쿼트 30개, 25, 30, 25 이렇게 해서 푸시업은 4세트, 스쿼트는 3세트 이렇게 할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한 15분이면 끝날 거예요. 15분이면 끝날 거고 제가 25개 하는 동안 25개 못하겠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에 3세트, 4세트 이렇게 되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쉬면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 운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세트 사이에 숫자를 더 늘려도 되고 사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운동 안 해도 본인이 하는 운동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를 따라할 필요도 없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운동을 해보겠다 또는 오랜만에 이제 운동을 다시 해보겠다 그런 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하겠고 자 해볼게요. 그러면 푸시업부터 25개 그렇게 갑니다. 자 갑시다. 제가 가능하면 개수도 세면서 같이 하는 느낌 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했죠? 갑니다. 제가 개수 센다고 해놓고 개수를 안 셌네요. 20개 하고 나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쏘리. 스쿼트는 세면서 할게요. 자, 갑니다. 스쿼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 어우 씨 아파. 큰일이다.
여러분들, 저도 운동하면서 힘들어요. 하다 보면 아프고 하기 싫은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기본이고 그리고 다 똑같은 거예요. 유독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헬창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랑 이제 다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잊으세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안 되고, 저처럼 일반적인 힘들어도 참고 억지로 하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기 싫어 이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걸 이겨내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갑시다. 푸시업. 자, 또 25개 할 거예요. 자, 푸시업 두 번째 세트. 가자. 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푸시업 할 때 사실 좀 천천히 해주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저에게 또 처음으로 슈퍼챗을 쏴주신 우리 고라니, 샤오팅 고라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봐놓고 기억이 안 나네. 샤오팅 고라니 형님이 항상 저한테 푸시업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푸시업 하면 항상 뭔가 천천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건데도 좀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푸시업은 조금 천천히 한다는 느낌과, 그 다음에 가슴으로 이 위팔을 움직인다 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스쿼트 할 때는 바닥을 밀어준다는 느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엉덩이를 앞으로 쭉 넣어준다는 생각, 그리고 엉덩이를 힘을 꽉 힘을 꽉 주는 거, 이것까지가 동작의 완성입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자, 스쿼트 30개 갑시다. 제 엉덩이를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자, 갑시다. 스쿼트 30개 시작. 하나, 요렇게까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 비 오나? 여러분들 밖에 비 오나 봐요. 산불 때 비가 좀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참. 자, 그리고 푸시업 25개 다시 또 갑니다. 이번이 세 번째 세트죠. 힘들어도 집중해서 끝까지 자극 먹인다 생각하고 갑시다. 세 번째 세트. 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푸시업 할 때 사실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방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슴 안쪽에 조금 더 집중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가슴을 좀 볼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넓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내가 팔을 조금 더 안쪽으로 끝까지 넣게 된다면 좀 더 가슴에 안쪽까지 자극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보이려나? 자, 가슴 여기서 끝나면 어때요? 좀 덜하죠? 근데 손이 가슴 앞까지 오면 어때요? 여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어때요? 힘이 안 들어가고 여기 있을 때 힘이 또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각도로 어디까지 운동하느냐, 가동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방법, 원리. 그래서 안쪽에 조금 더 깊게 먹이고 싶다. 어떻게 해요? 테이블로 쪼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 그립이 고정되어 있는 바벨로는 여기서 어떻게 안으로 당길 수가 없죠. 바벨을 이렇게 탁 잡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려갈 때 가동 범위가 안 나오죠. 그래서 바벨은 중량 위주로 좀 전체적으로 타겟을 한다면, 덤벨로는 이렇게 플라이를 할 수도 있고, 프레스를 하더라도 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밀고 당기면 아무래도 그냥 당기는 힘이 좀 덜할 거니까 A자로 이런 식으로 무게가 받게끔 여기서 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쉬었어요. 아이고. 자, 마지막 스쿼트 30개 갑시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닥을 미세요. 하나, 바닥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쭉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푸시업 갑시다. 그래서 푸시업을 하더라도 여러 변형 동작들이 있죠. 팔을 모으고 하는 다이아몬드 푸시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굉장히 넓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처 푸시업, 이런 식으로 한쪽씩 완전히 가동 범위, 완전히 늘려주면서 운동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그냥 이 생각하지 않고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을 하다 보면 그냥 무작정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으로 한다는 느낌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으로 민다는 느낌을 가져가 볼까? 이렇게 점점 내가 동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튜브나 어떤 뭐 정보를 듣고 그렇게 해야지 하면 못해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근신경이 발달을 안 해서 어디에 집중하세요 그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그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는 정도만 만들고, 나중에 그때 그 말이 그거구나 하면서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던 어떤 것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깨우쳐 가듯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힘드니까 계속 쓸데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세트 25개 갑시다. 자, 갑시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집에서 운동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운동한 지 딱 15분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말도 굉장히 많이 했죠. 가슴 하는 동안 하체 쉬고, 하체 하는 동안 가슴 쉬고, 안 쉬고 쭉쭉쭉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진짜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분 짬 내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굉장히 뜨거운 커피 한 잔 타놓고, 그리고 15분 운동하고 마셔보면 마시기 굉장히 좋은 온도로 조금 식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일 마치고 나서 한 15분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하고 씻어주면 개운하겠죠. 그런 식으로 운동하면 되고, 하다가 운동 좀 꾸준히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할만해, 그러면 또 헬스장 등록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운동하셔도 괜찮고, 헬스장은 원래 샤워하러 가는 곳입니다. 샤워하러. 그러니까 직장 마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집에 와서 취미생활 좀 게임 같은 거 좀 하다가 잠들고 이러면 되거든요. 운동 꾸준히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목표했던 푸시업 100개, 스쿼트 100개 요만큼 딱 했고, 오늘도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죠. 항상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도로에 보니까 그 날라다녀가지고 좀 도로에 뭐 떨어져 있는 뭔가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특히 오토바이, 저도 스쿼트 탈 때 박스 같은 거 피하느라고 막 위험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조심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헛.